검사 출신인 정태원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지금 상황에서는 압수수색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브리핑했는데 어떤 뜻으로 보셨습니까? 지금 사실 박 전 대통령이 21일 날 소환은 해놓았지만 네.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최순실 씨라든지 안종범 전 수석이라든지 여러 참고인들 내지는 같은 공동 피의자 내지 피고인에 대한 조사가 다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청와대는 압수수색 없이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 유무를 판단하는 데 지장이 없다. 아마 그런 입장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도 들어가면 그 기록들이 뭐 종이는 파쇄할 수 있겠지만 국가 기록 차원에서 파쇄하지 않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꽤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고 봤었던 사람들도 있거든요. 뭐 아무래도 증거라도 하나도 더 있으면은 판단하는데 뭐 도움이 될 건 틀림없지만 네네. 현실적으로 볼 때 지난번에도 경호실장과 비서실장이 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다. 또 공무상 비밀에 해당되기 때문에 압수수색에 응할 수 없다고 했는데 지금 대통령이 파면됐다고 해가지고 그러한 의사를 처리할 가능성도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법적으로 그걸 다툴 수도 없기 때문에 일단 그 의미 없는 압수수색을 다시 한번 시도한다기보다는 현실적인 판단을 한 걸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실현될 가능성도 낮고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익도 크지 않다. 그렇습니다. 예. 오늘 그 SK 수사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네네. 어떤 부분을 제가 검사 출신이시니까 그 네. 길을 아실 것 아닙니까? 이게 네. 어디를 들어와서 어디를 노린 것인지. 일단 그 21일 대통령 소환 박 전 대통령 소환 조사에 대한 대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왜 그런가 하면은 사실 그 검찰 특수본에서 수사를 할 때 그 뇌물죄 여부에 관해서는 수사를 안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대기업들이 대통령과 안종범 수석의 어떤 강요에 의해서 출연했다. 그런 식으로만 조사가 됐는데 특검에서는 그것이 아니고 이건 뇌물성 그 뇌물성의 출연이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한다면 SK나 롯데 같은 경우에 면세점을 내주는 거에 관련해 가지고 뇌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또 특히 SK는 최태원 회장의 사면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 그렇다고 한다면 박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하기 전에 그 뇌물죄에 해당되는 여부에 관해서 마무리를 미리 해놓겠다 그런 취지로 해석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은 특검이 해놨으니까 그렇습니다. 검찰에서도 뭔가는 또 보여줘야 될 네네. 의미도 있는 거고요. 그럼 다른 기업들도 박 전 대통령 부르기 전에 조사를 또 할 가능성이 있겠군요. 그러니까 모든 대기업을 다 부르지는 않을 걸로 보이고요. 특히 유달리 뭔가 대가 관계 있어 보이는 네네. 그런 대기업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SK나 또 롯데나 CJ그룹 같은 경우에도 이재현 회장의 사면이 걸려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대가 관계 있을 만한 그런 대기업들에 대해서는 21일 박 전 대통령 조사전에 미리 조사를 마쳐서 어느 정도 윤곽을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21일 9시 반에 와서 포토라인 서고 그리고 올라가서 조사를 받게 되는데 그 방이 최순실 씨 조사했던 같은 방일 가능성이 크다면서요? 예, 그게 이제 중앙지검에는 영상 녹화실에서 조사를 하게 될 걸로 보이는데요. 네네. 사실 특검의 대면 조사가 안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영상 녹화를 거부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난번에는 특검에 영상 녹화하자고 했더니 못하겠다. 근데 그 당시 참고인 신분이었거든요. 참고인에 대해서 우리 형사소송법상 동의가 없으면 영상 녹화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박 전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네. 반드시 동의가 필요하지 않고 또 이것이 역사적인 중요한 기록도 되거니와 또 본인의 진술의 정확성이라든지 또 신빙성을 위해서는 영상 녹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네. 그 점에서 이제 중앙지검의 7층에 있는 영상 녹화실에서 조사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영상으로 녹화할 수 있는 방은 저 방밖에 없는 모양이군요. 일반 검사실에도 영상 녹화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은 갖춰져 있는데 좀 영상 녹화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방은 저 방이 제일 적합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705호. 저 방에는 그 별도의 어떤 뭐 쉬는 공간이라든가 별도의 화장실이라든가 그런 건 갖춰져 있지 않은 그렇습니다. 방. 한 너댓 평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사하는 검사 한 2명 정도, 예. 그다음에 속기사, 그리고 이제 조사받는 피의자와 또 변호인 정도, 너댓 명 정도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 네네. 예전에 대검 중수부에 있던 특별조사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이제 방 안에 화장실도 있고 수사가 길어지는 경우에 실수는 침대도 있었는데 여기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네. 따라서 화장실 갈 때는
복도를 따라서 복도 끝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뭐 별도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조사가 길어지고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10시간 넘게 밤늦게까지 하면서 식사도 어쨌건 한 번이든 두 번이든 거기서 해야 될 텐데 그럼 식사는 그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그 조사실 안에서 다 할 수 있었던 공간인가요? 그렇습니다. 그 안에 화장실도 있고 침대도 있고 하니까 네. 외부에서 음식을 가져오면 그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곰탕을 시켜 먹었다는데 거기서 이제 먹으면 되는 거고 또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뭐 일식 도시락을 싸갖고 와서 죽하고 드셨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데 지금 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그 방에서 뭐 식사를 할 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 네, 네. 다만 누가 싸줄 사람은 없을 걸로 보여서 시켜 먹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아까 그 예상 그 도면상에 변호인이 옆에 앉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근데 변호인이 대신 대답을 할 수도 있습니까? 우리 형사소법상 현재는 대신 대답을 해주는 건 불가능하고요. 다만 이제 조사를 받을 때 옆에서 지켜보고 예. 또 뭐 잠깐 쉬는 시간에 그 피의자와 변호인이 이야기는 할 수는 있지만 뭐라고 대답할 것이 거기에 대해서 의논해서 대답한다든지 그런 거는 미국에서는 허용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현재로서는. 변호인과 상의하는 건 쉬는 시간에만 가능한 거지 질문 받고서 이거 물어보고 답하고 그럴 수는 없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그럼 내가 뭐라고 답할까요? 네. 이거는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박 전 대통령이 근데 묵비권을 대부분 행사한다든지 그건 모른다든지 그렇게 그런 태도를 임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사실 탄핵되고 나서 박 네. 전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안고 가겠다. 예, 예. 그렇지만 시간이 걸리지만 진실은 밝혀진다고 믿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진실을 밝히려면 본인이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진실을 밝히는 아주 강력하고 유일한 통로가 수사 아니겠습니까? 그럼 검찰 수사에서 나는 억울하다. 나는 국정수행의 일환으로서 이런 일을 했을 뿐이고 네, 네. 또 최순실 등의 사익을 제가 난 몰랐다. 본인이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야 되겠죠. 네, 네. 그러면 검찰이 최순실이나 또는 뭐 다른 참고인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시라. 그럼 얘기를 해야 되겠죠. 거의 묵비권을 행사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박 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자신이 억울함을 피력할 가능성이 더 높은 걸로 보입니다. 네, 그렇겠군요. 예컨대 그러면 그 사익 추구 부분이라든가 오늘 안종범 전 수석도 와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제 조사한다고 하는데 오늘 엇갈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컨대 대질 조사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대질 조사는 일반적으로 이제 수사 과정에서 네. 뭐 두 사람의 얘기가 다를 경우에 둘이 같이 앉아서 얘기하면 이제 서로 다른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될 수 있다 그런 전제에서 하는 건데 네. 현실적으로 보면은 실제로 진술이 바뀌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다만 기억이 잘 안 난다든지 그럴 때 같이 앉아서 의논하면 그 당시 기억이 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는 서로 그렇게 기억을 잘 못해서 진술이 달라질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아마 대질 가능성은 없지 않겠나. 대질에도 똑같은 이 진술이 나올 가능성이 거의 틀림없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질하게 되면 또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대통령으로 재직이 됐고 또 한 사람은 가까운 40년 지기 또는 수석 비서가 모셨던 사람인데 네. 같이 앉아서 두 사람 말이 그런지 옳은지 둘이 한번 얘기해봐라. 이건 예의에도 안 맞고 실속도 없기 때문에 예. 대질 조사는 일어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네. 안종범 전 수석은 오늘 왜 부른 것 같습니까? 안종범 전 수석도 이제 대통령 조사에 대한 막바지 정리로 보입니다. 특히 지금 뭐 박 전 대통령의 경우는 사실상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점에 대한 보강 조사를 하기 위해서 부른 걸로 보이고 특히 이제 안종범 수석 같은 경우는 지금 법정에서 증언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법정 증언이 이렇게 추세를 보면 점점 대통령의 지시에서 한 것이다라는 쪽이 좀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물론 예. 처음부터 얘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그런 점을 미리 다짐을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어서 부른 걸로 보입니다. 네. 자, 정 변호사님은 검사 출신이시니까 이렇게 중요한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검사들이 어떤 마음이고 뭐 어떻게 대비를 하나요? 우선 이 사건이 우리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수사 결과에 대해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수사에 임하는 검사로서는 그야말로 헌법과 법에 따라서 진실을 밝히겠다 그런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비록 전 대통령이지만은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따라서 철저히 조사를 하되 또 전직 대통령이고 아직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지지자들도 많기 때문에 예우도 갖춰야 되고 예우를 갖추면서도 진실을 찾아내는 그런 세련된 그 매너로 수사를 해야 되는 그런 그 자세가 필요한 걸로 봅니다. 예, 긴장도 많이 되겠죠. 아 물론이죠. 예컨대 우병우 전 수석도 항상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했던 검사다라는 게 계속 꼬리표로 따라붙지 않습니까? 이런 그렇습니다. 경우에도 이렇게 평생을 가는 이게 뭐 말하자면 좋은 의미로 하면 훈장이고 나쁜 의미로 하면 꼬리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이나 노태우 전 대통령을 조사했던 검사들에 대해서는 뭐 수사의 태도라든지 방식에 대해서 큰 비난이 없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사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는 비판이 많았죠.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우병우 전 수석이 원래 성격 자체가 소위 깐깐한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조사할 때도 아마 뭐 이렇게 모욕을 주거나 그러지는 않았겠지만은 돌아가신 노무현 전 대통령 입장에서 느끼기에는 굉장한 그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걸 느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하는 두 검사, 부장검사 두 사람이 들어간다 하니까 그 사람들도 최대한의 예우는 갖춰주되 진실은 찾아내는 두 가지를 잘 균형 있게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예. 과거에 조사하시는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런 그 거물급 전직 대통령까지는 아니더라도 거물급 피의자들이 조사를 받으러 들어올 때 그리고 조사에 응하는 태도 이런 데서 어떤 특징이라든가 뭐 주목할 만한 것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되게 이제 처음 조사에 임할 때는 본인이 그래도 내가 그래도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데 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기싸움 비슷한 게 있을 수가 있는데 항상 우리가 속담을 한 얘기가 조사하는 사람은 조사받는 사람보다 계급이 한 개 더 높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조사받는 입장에는 심리적으로 위축이 될 수밖에 없고요. 예. 그런 점에서 조사하는 쪽에서 철저히 수사 방향을 주도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사 출신 정태원 변호사 해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